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5월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통틀어서 AAPI 유산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 백악관에서 BTS를 만나 반아시안 증오 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26일 밝혔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아닌 100% 토종 한국인인 BTS와 미국의 반아시안 범죄를 논의한다라는 게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백악관은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음악 그룹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 범죄 및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반아시안 증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그의 약속을 얘기했었다며 2021년 5월에는 법 집행기관의 증오 범죄를 식별조사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증오범죄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 증오범죄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과 전 세계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신하는 청년 대사로서 BTS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아시아 증오범죄, 차별 문제 논의하는 것도 좋고 개선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BTS가 함께한다고 얼마나 증오 사건이 줄어들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바이든과 BTS의 만남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이 하이브 미 현지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에 섭외 타진했고 BTS 측이 이에 응했으며 면담엔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BTS를 좋아하긴 하지만요. 텍사스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민들이 온통 비통함에 젖어 있는 이 시국에 백악관은 오늘도 민심과 동떨어진 삽질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바대로 이번 총기 사건으로 좌파들의 보수 우파에 대한 이념 공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파는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 총기가 나돌아서 엊그제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보수파는 총기 난사범을 양산하는 악마 집단이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인데요. 텍사스 에버주 지사가 이런 식의 논리에 맞서는 통쾌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렉 에버주 지사는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에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있었다 해도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카고의 총기 폭력 실태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에서는 매 주말 이번 사건의 피해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총에 맞는다. 많은 사람이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에버주 지사는 또 텍사스주가 18살 이상에게 소총 구매를 허용한 것은 60년도 더 된 일이다. 그간 별 문제가 없다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사회 구성원의 정신 건강 상태가 달라진 것이 문제라며 총기를 규제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에 관해 발언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가벼운 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공화당원은 늘 시카고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시카고를 들먹이는 대신 이 대학살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는데요. 괜히 끼어들 생각 말고 악의 도시로 전락한 시카고를 제대로 되살릴 생각이나 먼저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에도 오는 27일 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총기업계 최대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NRA 연례 총회의에 여전히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해답,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내가 텍사스 NRA 회의에서 미국의 중대한 연설을 전하려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미국의 시국에서 어떤 연설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바이든이 총격 참사 직후인 24일 저녁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이 NRA에 맞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정반대인데요.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유의 권리를 지키는 보수 우파의 가치로 범죄에 총기가 이용되는 현실을 고치고 도덕성 회복과 정신건강 확립을 통한 국민의 각성이 미국이 당면한 오늘날의 문제를 고치는 해결법이라고 설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한편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NRA 151회 연례회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보수우파 지도자들이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조지아주 경선에서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낙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이런 기류는 이미 감지됐었는데요. 좌파 언론들은 이런 조지아주 경선을 대통령의 명운을 쥔 결전, 펜스 대 대통령의 정면 대결, 대리전이라면서 마치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이곳 경선에서 패배하면 마치 대통령에게 대단한 흠집이라도 날 것처럼 선동을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과는 인정하고요. 조직력에서 밀린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적고요. 행동은 반 트럼프파처럼 하면서 말만으로는 대통령 충신처럼 구는 사악한 브라이언 캠프가 또 주지사 되게 생겼고, 지난 대선의 역적 브래드 래펜스버거 국무장관이 또 해먹게 생겼습니다. 비위가 엄청 상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였고,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석패했다고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조지아주 대통령 지지 후보들은 당선에 영광을 안 하는데요. 흑인 스포츠 선수로 대통령의 강력한 추종자인 전 풋볼스타 허셜 워커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맞게 됐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승리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충성파 마저리 그린 연방 하원의원도 재선 도전을 위한 경선에서 엄청난 격차로 상대 후보를 때려눕히며 승리를 일궜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도 아칸소 주지사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분들께 축하 인사 전하면서 오늘 이슈이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